맞고 멍 이만해서 그걸로 끝났어. 아니에요. 그 뒤부터 이상하게 내가 코골이가 생겼어. 내가 자꾸 코가 불편해. 이거 얼른 병원 가보시는 거예요. 손길의 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코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코가 하는 일을 뺏어요. 뭘 뺏고 있죠? 제일 중요한 숨 쉬는 걸 뺏고 있어요. 나도 숨 쉬고 싶다고 코로. 그런데 뭐가 안 되죠? 코가 막혔어. 이게 안 돼.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쉬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코를 뻥 뚫어줘야 되겠구나. 비염 많이 다 갖고 계시죠? 비염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럴 정도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비염 환자인지 몰라요. 코가 막혀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냥 입으로 숨 쉬고 있으니까. 그런데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그나마 입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적어도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고 있는, 잠잘 때는 이제 코를 거의 사용 못하고 입으로 쉬고 있다. 이건 정말 많이 위험한 거고요. 입으로 숨을 쉬면은 걸름망이 없어요. 코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코털, 이게 정말 많은 걸 걸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거는 걸러주면서 나쁜 거는 이제 덩어리 묻혀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코딱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뭐에 내가 반응하는 거지? 꽃가루인지 먼지, 진먼지, 찐득이, 기타 등등 내가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레르기는 면역이란 말이죠. 우리 몸이 알레르기라는 게 사실 꽃가루가 나한테 와서 뭐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거든요. 먼지 요만한 거 들어온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내 몸이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작은 강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꽃가루 얘네가 나 죽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오버 액션을 해서 콧물을 막 흘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콧물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비고, 그 다음 재채기 하고 간질간질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온도 차이에 반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힘들어요가 이 온도에 적응할 만하면 이제 다른 온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인이 위험한데? 이렇게 판단하니까 몸이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자, 얘를 뜯어요. 이러면 부비동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축농증이라고 알고 계신 정식 명칭이 이제 부비동염이에요. 근데 그 부비동이 동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안에 막 나비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 위에까지 다 동굴들이 막 있어요. 예,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쟁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 안이 다 공간들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콧물이 차요. 그럼 고인 건 썩어요. 그러니까 찐득한 코로 바뀌면서 막히고 그러면서 염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 안에 막 부풀어 있거든요. 그걸 빼주는 작업을 하시면, 그러면 뭐 코는 맑아지고 뚫리게 되죠. 되게 신기한 거는 잠을 자요. 그러면 알아서 우리 몸이 한쪽 콧구멍씩 사용해요. 얘는 사용할 때 얘가 좀 쉬는 거예요. 얘 사용할 때 얘가 쉬고, 이렇게 번갈아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일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콧구멍이 2개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한쪽이 항상 막혀 있어요. 아예 휘어서 그쪽은 통로가 좁은 거죠. 이런 경우엔 당연히 병원 찾아가시고 상담하시고 이제 수술을 해서 비중격이라고 하죠. 얘를 잡아줘야 할지 이런 건 이제 상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제발 그 왜 애기들 이쁘다고 으 이러면서 코 이렇게 그거 하시다가 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애기들 이쁘다고 귀엽다고 코 잡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야단치려고 코 잡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 주변을 마사지 해주는 거 많이 나오는데 너무 비비는 것도 사실은 위험해요. 아까 얘기한 비중격은 되게 부드러운 연골 조직으로, 그래서 걔네들이 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쌈박질 좀 하신 분들,
뭐죠? 그래서 또 다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코 안쪽을 좀 열리게 해주고 싶으면 어디부터? 그렇죠, 여기. 그 다음, 여기서 다시 따라 올라가요. 그럼 어디부터? 머리부터. 그래서 코가 막혀요. 첫 번째, 제일 유명한 혈자리는 사실은 영향, 뭐예요? 향기를 환영해. 예, 여기요. 예. 여긴 당연히 마사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가 부비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하나만이 아니고요. 얘까지 다 하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꿀팁은요. 이 안에 동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동굴 입구가 막히면 동굴을 써먹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굴 입구를 이렇게 열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꼬집듯이 들고 5초씩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게 쉬워요. 그러면 숨 쉬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자, 눈동자에서 내려와서 광대 이렇게 닿죠. 요 자리요. 얘를 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그래서 반대쪽 하나 맞고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얘 하나씩 이렇게 해도 되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하세요. 이렇게 광대 가운데를 이렇게만 해줘도 훨씬 좋고요. 그래도 코 뚫려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넓게 집어요. 그러면 여기가 다 열려요. 그렇게 해줘도 어떻게 돼요? 코는 편안해져요. 자, 그 다음에 자, 내 코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운데. 그러면 머리 꼭대기의 가운데 백회라는 자리, 여기를 여러분이 백회 잘 못 찾겠어. 그럼 그냥 손가락 6개 붙이라니까요. 그러면 6개 중에 하나는 걸려요. 그냥 꼭대기를 이렇게 지그시, 근데 호흡을 같이요. 이런 식으로 눌러줘도 코가 뚫리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의 꿀팁은 뒤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코가 관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관통했어요. 그럼 어디로 나오죠? 여기요. 옛날에 무슨 각시투구꽃 막 이래갖고 영화 김명민 씨가 했나? 그 영화에서 그 뭐가 나오냐면 바늘 하나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그러면서 요 뒤쪽에 바늘을 박아요. 그러면 시체에서 찾을 수도 없다. 이랬던 영화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풍부라는 혈자리인데요. 여러분 찾긴 너무 쉬운데 어디냐면 이렇게 머리 뒤쪽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냥 가운데로요. 가운데 딱 내려오면 뼈 큰 거 만져지는데 거기 바로 위에 홈이 있어요. 쏙 들어가거든요. 거기를 여러분이 조사주세요. 예, 머리 뒤에요. 뒤통수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 고개 젖히고 가운데를 손가락 2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코가 갑자기 뚫리면서 숨이 쉬어져요. 이건 제가 제 환자들한테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고개 살짝 젖혀야 돼요. 그러면 C1, 그 동그란 뼈 1번 경추뼈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더 공간이 열려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내가 막혔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렇게 넣어갖고 여기 어떻게 좀 청소하고 싶어. 그게 바로 거기예요. 얘 관통해서 청소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가락이. 그러니까 코 막혔을 때 이게 아니고 오히려 뭐예요? 뒤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씩 막으면서 숨을 쉬어도 돼요. 왜냐하면 콧구멍은 2개니까요. 하나씩 뚫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고 잘 뚫려요. 여러분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건 뭐죠? 그렇죠. 자세부터 바꾸세요. 고개가 앞으로 떨어질수록 일자목 자꾸 뭐예요? 이렇게 숙일수록 코는 더 막혀요. 자, 여러분의 뭐예요? 편안한 숨쉬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